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박쥐나무과의 박쥐나무 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쥐나무 꽃이 요즘 피고 있죠. 요즘 박쥐나무 꽃이 피어 있는데 그 박쥐나무의 꽃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와, 뭐 이렇게 신기하고 특이하고 아름다운 꽃이 있는가 하고 모두들 감탄하게 되는 그 박쥐나무 꽃들이 요즘 한창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쥐나무의 꽃이 핀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참 특이하게 생겼죠. 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신기하게 생겨서 이런 모습인데 정말 특이합니다. 여기 암술이 보이죠. 암술이 보이고 요 노란 색깔 요거는 꽃밥입니다. 꽃밥이 보이고 요 아래쪽에는 지금 요게 가려 가지고 꽃잎에 가려 가지고 이 수술대가 보이질 않고, 그 다음에 꽃잎이라고 하는 요 8개의 꽃잎, 요 8개 꽃잎은 8개 꽃잎은 이 뒤로 꽃잎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보면은 요 조금 크게 해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길게 줄 모양으로 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줄 모양으로 돼 있는 요거 하나가 꽃잎 하나죠. 꽃잎 하나인데 요게 요 부분이 갈라지면서 꽃이 피기 시작을 하면서 요 부분에서 갈라지기 시작해서 여기에서부터 또르륵 뒤로 이렇게 또르륵 말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르륵 말려 가지고 이렇게 또르륵 말려 있는 모습이 마치 안경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인들이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려 가지고 허벅지를 살짝 내밀면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듯한 아주 신기한 모습의 이런 모습의 꽃을 피게 되는데, 요 꽃을 자세히 보면은 요 꽃잎이라고 했고, 여기 요 부분 초록색 부분, 요 부분이 꽃받침 통입니다. 꽃받침 통이 이렇게 돼 있고 도란형의 꽃받침 통이 있는데, 요 꽃받침통 위에 요 꽃잎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요것은 사실은 꽃잎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 나무 도감들에 보면은 보통 요거 꽃잎이라고 하는데 꽃잎이 8개다 이렇게 설명을, 8개의 꽃잎이 뒤로 뒤집어져서 또르륵 말린다 이렇게 설명을 나무 도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8개의 꽃잎이라고 한 것은 꽃잎이 아니라 화피라고 해야 되죠. 한자로 화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덮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유가 요거 보면은 요게 꽃받침 통이 있고 꽃받침 통에 꽃받침 조각인지 요것이 지금 꽃받침 조각인지 꽃잎인지 사실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받침인지 꽃받침 조각인지 꽃잎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는 우리가 학자님들이, 머리 좋은 학자님들이 요거를 화피라고 했죠. 화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덮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꽃덮이가 꽃잎이 아니라 사실은 꽃덮이가 8개가 있고 요것이 이렇게 줄 모양으로 위아래에,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하고 이렇게 가서 요 위쪽하고의 폭이 거의 같은 것을 우리들은 줄꼬리라고 하죠. 선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러한 선형의 꽃덮이가 여기 암술대의 길이하고 같다. 이런 암술대가 있고, 여기에 꽃밥이 노란색의 꽃밥이 있는데, 이 꽃밥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꽃잎이라고 하는 꽃덮이를 제거하고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게 수술대가, 흰색의 수술대가 있고 노란색의 꽃밥이 있죠. 노란색의 꽃밥이 있는데 수술대의 길이하고 꽃밥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고, 여기 요 하얀 부분이 바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되겠죠.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꽃받침 통이 되고, 여기에는 또 특이한 뭐가 보입니다. 요 특이한 요 모양을 자세히 보면
동그란 반지처럼 생겨 있습니다. 반지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지처럼 생긴 것을 한자로는 환절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고리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꽃자루의 요 끝부분에 고리마디가 있다, 환절이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처음에 피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고, 꽃이 피어 있을 땐 이런 모습이고, 꽃이 지고 나면은 암술대만 남고, 수술하고 요 하피 조각들은 요 수술과 수술하고 꽃밥이 모두 떨어져 버리고 암술대만 남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되고, 여기 하얀색에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남게 되는 이러한 특이한 모습의 구조를 하고 있는 꽃을 피우는 것이 박쥐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근데 이 박쥐나무가 있고 단풍박쥐라고 있습니다. 박쥐나무 앞에 단풍자를 붙여서 단풍잎을 닮은 박쥐나무다. 그래서 이 잎의 모습이 단풍잎을 닮았다 해서 앞에다가 단풍박쥐, 앞에다가 단풍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두 나무는 잎의 모양으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잎의 모양이 좀 반드시 이렇게 단풍잎처럼 생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은 이렇게 세 갈래로 얕게 갈라지는 잎도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여기 보면 박쥐나무는 잎의 모양이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보통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는 깊이가 아주 얕게 갈라지죠. 이렇게 얕게 갈라지고, 조금 전에는 단풍박쥐는 조금 깊게 갈라졌는데, 이렇게 얕게 갈라지는 것을 천열, 얕다 해서 얕을 천자를 써서 천열 형태로 이렇게 얕게 갈라지는 것이 이 단풍나무죠. 죄송합니다. 박쥐나무죠. 죄송합니다. 박쥐나무는 요 갈라지는 결각이 얕게 갈라지는 데 반해서 단풍박쥐는 이렇게 조금 깊게 갈라진다. 요렇게 요 정도로 깊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들은 중열이라고 하고, 요 갈라지는 깊이가 중심맥에 거의 닿을 만큼 더 깊이 갈라지는 것은 심열이라고 합니다. 심열이라고 하는데, 단풍박쥐나무는 중열 정도의 갈라지는 것이 중열 정도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무는 잎의 모양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잎의 털에서 또 차이가 납니다. 털에서 차이가 나서 단풍박쥐나무는 잎의 표면과 잎의 뒷면의 털을 보면은 잎의 표면에는 이렇게 짧은 털이 이렇게 좀 있죠. 많이 있는데, 뒷면에는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은 털이 촘촘하게 많다. 한자로는 밀생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빽빽하게 털이 많이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이 단풍박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단풍자를 뺀 박쥐나무는 잎의 뒷면에 그렇게 털이 많지를 않고, 여기 잎에 요 부분이 잎자루죠. 여기 잎자루가 요 부분이 잎자루인데, 여기 요 부분이 잎자루인데,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에서 잎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장상맥이 나타나게 되는데, 장상맥이 나타나는 요 부분을 우리들은 잎줄의 겨드랑이다. 잎줄의 겨드랑이다. 맥의 겨드랑이죠. 그래서 한자로는 맥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맥액 부분에 요 부분에 털을 가지고 있다. 요 부분에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박쥐나무인데, 단풍박쥐나무는 털이 아주 많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열매의 색깔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의 색깔에서 약간 차이가 나서 요 열매 두 개를 제가 떼어다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단풍박쥐나무는 요 색깔이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청색이다. 그래서 흑청색이고, 단풍박쥐는 좀 더 진하고, 박쥐나무는 청색이 밝은 청색이죠. 좀 더 밝은 청색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요 열매가 단풍박쥐나무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요 단풍박쥐나무는 검은색에 가까운 이러한 열매를 맺는데, 단풍자를 뺀 박쥐나무는
거의 푸른색이다. 쪽빛에 가까운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박쥐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박쥐나무의 열매들을 우리들은 굳은씨 열매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핵과라고 합니다. 이 핵과 굳은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복숭아가 있죠. 복숭아를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을 때 복숭아의 열매하고 구조가 똑같은 것이 바로 박쥐나무의 열매다, 그런 뜻인데, 복숭아를 사 먹을 때 우리가 복숭아를 깨끗이 씻어서 입에 딱 깨물면은 여기 열매 껍질이,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달콤한 과즙이,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열매살, 과육이 들어있고, 그 과육 속에 복숭아를 생각하면 여기에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는데, 씨앗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씨앗이, 복숭아의 씨앗이 딱딱하다, 단단하다, 그런 씨앗이 단단하다 해서 굳은 씨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매 하나에 씨앗이 한 개씩이 들어있다 하는 이러한 딱딱하고 단단한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는 이러한 열매를 굳은 씨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숭아의 열매하고 구조가 똑같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박쥐나무죠. 그래서 박쥐나무는 이렇게 요즘 꽃이 피었을 때 특이하고 신기하고 아주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기한 꽃을 피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 정원에 심어서 기르게 되죠. 근데 이렇게 꽃이 예쁘기도 하고 잎이 또한 아주 아름답죠. 잎이 아름다워서 이 잎의 모양을 잘 보면은 잎이 이렇게 잎맥이 뚜렷하고 이 잎은 아주 얇은 편입니다. 두꺼운 잎이 아니라 가죽질, 혁질이 아니라 얇은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잎의 이 맥들을 보면은 마치 박쥐의 날개에 있는 실핏줄 같은 이러한 가느다란 이러한 잎맥이 마치 박쥐의 날개에 있는 실핏줄 같다 해서 이름이 박쥐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쥐나무의 특이한 잎의 모양, 그리고 요 박쥐나무는 또 가을의 단풍이 또 일품입니다. 가을의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은 10월 달에 노란색의 단풍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이 나무는 정원이나 공원에 심어 놓으면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러한 나무가 바로 이 박쥐나무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